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의 GTF 대표 강사 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8일 적중 특강을 진행하는 날이죠. 여러분들께서 문법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고 나서 시험 직전에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문법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리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요, 진행 시제. 진행 시제만 골고루 출제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ing로 끝나는 이런 형태,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가 정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골고루 나온다는 점에서 반드시 속어법을 활용해 주세요. 특별히 헷갈릴 때는 꼭 활용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는 기본적으로 3대 3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끔 이런 패턴이 1년에 2번 정도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공식을 우선적으로 암기해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동사는 3대 3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65점 이상이 목표시라면 특별히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를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시고 출제 포인트들을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 이를테면 투부정사는 이런 공식들이 있다라는 것들 있죠. 좀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보긴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조동사 두 문항 해석이 꼭 필요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뭐 43점 이상이 목표신 분들, 뭐 50점 정도가 목표신 분들도 충분히 해석 연습을 하시면 조동사와 접속사, 접속부사 유형도 정답률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해석하고 연습하는 그런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사 유형은 일반적으로 쉽게 출제돼요. 아주 가끔 어려운 개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패턴을 암기해주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뒤에는 우리가 독해와 어휘 문제를 3문항 정도 수록을 했습니다. 자,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제 강의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형으로 왔어요. 실전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적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보통 1번 문제에 따라서 뭔가 난이도가 결정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별히 조동사 유형이 첫 번째로 등장했다라고 하면 일단 나는 처음부터 좀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풀어주셔도 되죠. 자, 그럼 1번은 꼼꼼한 해석이 필수고 특별히 조동사기 때문에 상황적 단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 단서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시그널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시그널 단어들, 키워드.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몇 년 전에 허리케인 마야가 left the busy neighborhood in ruins. 황폐화시켰어요. 자, 그리고 with broken pieces everywhere. 어디든지 간에 다 뭐가 있었다? 다 난파된 그러한 뭐 파편들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녔다. 즉,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타이틀을 자연재해라고 한번 이렇게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연재해. 자,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적인 뉘앙스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쉬운 패턴들이 출제가 되는데 아주 간혹가다 좀 어려운 패턴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1번 유형은 이미 우리 기출문법 문제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출문법에 나오는 개념 정리에서도 자연재해에서는 어떤 조동사가 정답이 많이 돼요 라는 것을 외워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메이나 마이트 이 정도가 정답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일단은 A번을 선택을 해보시고 해석을 이어나갑니다. 자, 이런 황폐함의 규모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More beyond what anyone had anticipated.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이었을지도 몰라요 라는 추측의 내용이 반영된 A번으로 선택하면 깔끔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거 여러분 이미 확실한데 뒤에까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바로 2번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니까 바로 시제 유형이에요. 저는 시제 문제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단서를 확인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시그널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Ever since the discovery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the discovery는 명사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그 접속사와 함께 등장했네? 이럴 때 since는 전치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the discovery가 명사 단어긴 하지만 과거의 시점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과거 시점.
그래서 보통 우리가 ever since와 뭐 since나 since 플러스 명사 혹은 until 글씨가 아주 예쁘네요. 자, since 이렇게 적어주시고 since 그다음에 until 다음에 명사가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명사지만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요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줄곧 뭐뭐 해왔구나라는 걸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완료가 아닌 것을 이렇게 소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완료가 아닌 것들을 소거를 하니 had been studying과 had been studying이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로는 헷갈릴 때는 시제를 봐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과거고 두 번째 문장은 현재예요. 어떻게 이거 해석을 해야 하나? 자, 실전에선 여러분들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해석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have been studying으로 가져야 되겠지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을 저는 전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렇게 놔둡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좀 이따 같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뒤로 한번 가볼게요. 좀 이따가 과완진, 현완진의 확실한 단서가 나오면 이번 문제에 돌아와서 우리 소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풀이를 알려드려서 참 죄송한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이게 우리의 살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 같이 미소를 띄우며 3번으로 갑니다. suggest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여러분, 동명사를 취하는 그런 동사죠. 그래서 ing 첫 번째 1번. 자, 그렇다면 보통 여러분들 suggest나 이런 주장, 제안, 요구의 동사들이 있어요. 자, 주장, 제안, 요구의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사명식 구조에서, 사명식 구조라는 건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는 형태죠. 이런 구조에서 ing 형태가 많이 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So, suggest, ing, recommend, ing. 자, 근데 여기서 항상 저에게 질문이 항상 이런 질문들이 옵니다. recommend는 to 아닌가요? allow는 to 아닌가요? require는 to 봤는데요. to 아닌가요? 선생님 이거 문제집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 받아요. 자, 그래서 사명식일 때를 외워주시는 게 깔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 to는 우리 투부정사의 공식 중에 BPP 투부정사 있죠? 이 공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서 BPP 투부정사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공식화된 것이고 예외적인 상황으론 be caught ing가 작년에 한 2-3번 정도 출제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게 걸리다. 뭐 이를테면 he was caught 그다음 smoking in the building. 빌딩에서 담배 피다 걸렸어요. 약간 이런 문장의 패턴들이 나왔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장, 제안, 요구나 뭐 allow까지도 3형식 구조에서는 자, 이렇게 ing를 취하며 5형식에서는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5형식에서는 이렇게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라는 걸 외우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ing를 선택하시면 끝나죠. 자, ing 하나 나왔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 문제는 if가 벌써 보이네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if절의 빈칸이라기보다는 주절의 빈칸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렇다면 주절의 빈칸은 보통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나 have, pp가 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것은 빠르게 문제를 풀다가 여기 뒤에 might have been이니까 오케이, had, pp다 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would have gone이다 라고 실수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실수 안 할 것 같죠? 제가 실강에서 실제로 학생분들이 문제 푸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실수 정말 많습니다. 안 할 것 같죠? 실전에서 하게 될 테니까 너무 악담 같아서 안 하실 거지만 어쨌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if 다음에 어디에 빈칸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한 90%에서 95%는 이렇게 주절에 빈칸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두시고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를 보니까요. 아까 제가 적었던 since 다음에 명사와 함께 until 다음에 명사. 시원스쿨 적중 특강을 쭉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until, 그 다음에 the discovery, 요 어휘를 한 2-3번에 걸쳐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떠오르신다면 요거는 일단은 discovery의 시제가 중요할 것이고 시점이 중요할 것이고 앞에 내용을 보니까 과거 시제, excavation, 발굴에 대한 내용이구나. 과거의 발굴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과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C번과 현재 완료는 어색합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봤을 때 과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즉, 과거 완료 시제가 적용이 되려면 대과거에서부터 이 discovery한 발견을 한 이 시점까지의 진행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답을 B번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5번에서 우리가 문제를 과완진으로 풀었다면 돌아와서 여러분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너무나 당연히 현안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안진. 특별히 문법을 출제를 할 때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페이지에 2번과 그 다음에 5번이 이렇게 놓여 있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놔가지고 현안진, 과안진은 헷갈리게 되는 패턴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헷갈릴 때는 무엇을 하자? 일단 잠시 기다렸다가 뒤에 나오는 단서를 가지고 소거를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엄청난 초특급 스킬을 가져가신 거라 생각하시고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had까지 동그라미죠, 여러분. 뒤에는 pp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선택하셔서 A번을 선택하면 끝! 자, 그럼 7번으로 가볼게요. 안시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도시죠. 컴마가 나왔고요. 장소입니다. 혹시 이 안시를 사람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뒤에 앞뒤로 조금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되는데요. 다행히도 ABCD에 who는 없었어요. who를 넣을 걸 그랬네요. 어쨌든 who가 없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거할 수 있는 D번과 그 다음에 that은 소거를 해주고요. 이제 BC가 남았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남았을 때 where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항상 문법적인 오류를 포함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떠올린다면 여러분, where는 관계 부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에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합니다. 위치는 불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B번을 소거하고 C번을 정답으로 선택하면 끝나네요. 자, 그럼 8번 가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보니까요. 우리 투부정사 유형이에요. 그죠? 그냥 정답이 투부정사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way는요 명사죠. 그래서 way to 동사원형의 형태, 기출문법에서도 명사 to의 구조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명사 to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항상 가장 단순한 투부정사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와, 이제 또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 저는 항상 요약해서 연결하는 걸 좋아하죠. 그럼 깔끔하게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리서치 팀이, 이 회사의 리서치 팀이요. strict rules를 설정을 했습니다. for their study to ensure they got good and reliable data. 자, 그러면 뭘 보장하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와 그리고 좋은 데이터를 얻기를 위해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에 strict rules를 설정하게 됐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컴마 앞에 그냥 rule 설정. 목적은 일단은 배제하고 메인 포인트는 rule로 설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Mistakes could mess up the results and lead to wrong conclusions. 자, 그러면 여기 뒤로 갈게요. 뒷부분에 실수가 일어나. 그리고 잘못된 결론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룰은 룰인데 스트릭한 룰을 설정합니다. 자, 지금의 요약을 보고 논리적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트릭 룰을 설정했는데 실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인과관계일 수도 없고요. 그쵸? 스트릭 룰을 설정했지만 실수가
일어난다. 잘못된 결론이 난다. 이 정도의 맥락. 아마 A번과 C번이 헷갈렸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확실히 아닌 걸 먼저 지워볼게요. 정말로는 강조를 하는 어구예요. 정말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He worked really hard since he was employed in 뭐뭐뭐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고용된 이후로부터 쭉 그는 열심히 일을 했고요. Indeed, 정말로 그가 뭐뭐 할 promotion이라고 해볼게요. promotion. 그래서 he's eligible to get promoted. 이런 식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진될 자격이 부여받았다. 즉 강조를 해주고 있는 문장의 패턴에서는 indeed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however와 nevertheless는 보통 이제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살짝 뉘앙스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however는 완전 반대, 상반된 내용이 언급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은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패턴을 보자면 strict rule 설정해야 된다는 어떠한 의무가 등장을 합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잦은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번과 2번에 연결되는 패턴은 우리 기출문법에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지텔포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D번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however와 nevertheless가 좀 헷갈린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however, nevertheless를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논리적인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연결사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풀고 있는 문제들의 문장 패턴이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논리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이렇게 항상 해석하는 포인트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별표를 치면 안 되니까 세모를 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10번으로 가볼까요? 자, 10번은 여러분 had가 맨 앞에 도치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had it not been for his wife's health. 와이프의 헬프가 아니었다면 이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 have, pp인 B번을 선택하면 끝납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가정법 과거 완료가 풀리고요. 그 다음 1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1번에 여러분 별표, 이미 별표예요. 시제 문제고요. 별표를 한 두세 개만 더 해볼까요?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요즘 트렌드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요즘 트렌드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and 앞뒤로 보시면 앞은 현안진이네. 보통 and로 연결이 되면 병렬 구조니까 현안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일부러 현안진은 좀 뺐는데 실제로는 여기 현안진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난이도를 조절한다? 시제에서도 많이 난이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끝나자마자 시제 너무 헷갈렸는데 속어에서 맞췄어요. 이런 평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and 앞뒤가 다르다면 항상 문장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Next week이라는 미래란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will be auditioning 이라는 D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1번의 패턴 기억해 주세요. and를 기점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해석적으로 봐도 문법적으로 봐도 시제가 조금 달라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온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디션을 할 거래요. 그래서 패턴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별표 하나만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입니다. 12번 문제는 여러분 afford 다음에 올 수 있는 동사의 형태를 바로 체크를 하는 준동사 유형이죠. 그래서 to invest B번 선택하시고 투부정사가 벌써 2개가 나왔다는 거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이에요. 여러분 빈칸 주변에 currently가 보이죠? 그래서 are interviewing B번. 그래서 시제에서 현진이 나왔다. 그럼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쭉 돌아보시면 하나씩 골고루 나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은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동그라미. 자, 여기 if 그리고
지금쯤이라기보다는 지금 시기에 나올 법한 유형 중 하나예요.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을 하나로 묶어서 과거로 쳐주는 이런 문장의 패턴도 지텔부에서 자주 출제하는 유형 중 하나인데요. 요즘 등장하지 않은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이맘때쯤에 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could들을 하나 이렇게 if랑 could가 같은 문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고 얘는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를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D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4번에 포인트 아시겠죠? 자, 그럼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Their efforts 다음에 빈칸의 조동사니까요. 이제 해석을 해야겠네요. 15번의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conservationists. 자, conservationists are working tirelessly to protect the endangered species. 즉,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의 종들을 보호하려는 이제 환경단체, 보호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Found in the Amazon rainforest. 아마존 열대우림에. 어쨌든 멸종된 종들을 보호하려고 한대요. 그들의 노력이 establish secure habitats. 안전한 그러한 서식지를 설립하고, 그러니까 즉 만들어주고, reduce threats. 위협을 줄여주는 것을 보장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에서 일단 가장 적절한 건 골라야 돼요. 지태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쩔 때는 너무나 뻔하게 정답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석적으로 넘어갔을 때 일단은 속어법을 첫 번째로 해주셔야 돼요. 자, 항상 쉘은 속어하기로 했고요. 여러분, 우드가 정답이 되는 패턴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드가 정답이 되는 패턴 중에 첫 번째가 주어, 과거동사,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대절로 연결이 돼가지고 will의 과거가 되는 형태. 요런 형태에서 첫 번째 나올 수 있고요. 확실하게 정해진 패턴에서 will이 우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절이 구성이 돼가지고 연결되는 포인트. 이럴 때만 시제일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우드가 뭐뭐 하곤 했다는 의미도 있죠. 하곤 했다. 그래서 과거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1번 포인트가 우드에서 조금 더 많이 나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하곤 했다라는 포인트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패턴 다 기억하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could는요, 여러분, can의 과거 형태로 동일하게 1번 형태처럼 구성이 되었을 때 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의 불확실한 추측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추측의 상황은 아니죠. 불확실한 추측이라기보다는 지금 강의 내용에서는 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내용으로 반영을 하시면 C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풀 때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고요. 자, 1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6번은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에 출제되었는데 아주 특이했던 패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의 내용을 좀 보자면 여기 the thing이 보이시죠? the thing은요. 대시 짝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외워야 하고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오답이 이걸 외우지 않았다면 오답이 되는 패턴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정답은 C번에 있는 That truly set this quarter apart. C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6번은 암기 포인트죠. 자, 그럼 17번으로 갑니다. 자, 17번 문제는 바로 보이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advise라는 동사가 있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정답으로 선택하면 정답은 바로 follow. A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should 생략에서 절대 틀리지 않게요. 문장 형태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문장의 구조는 상당히 좀 간결한 편인데요. 예를 들어 주어 뒤에 수식어구가 있어서 길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헤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선택지로 와서 동사 원형이 있는가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제 18번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18번에 보니까 when이 보이죠? 그 다음에 went라는 과거 동사가 보이니까요. 이미 우리 나왔던 거 소거를 하면 당연히 정답은 were reading. 과진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discontinue, 최근에 등장했던 단어예요. 여러분, discontinue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discontinue는 하던 것을 중단하다는 의미로 여러분 stop도
목적어 자리에 ing를 취하죠. 그쵸? discontinue도 ing를 취합니다. quit도 그렇죠. 근데 stop은 여러분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라고는 외우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to는 뭐뭐 하기 위해라는 부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철보에서는 ing를 stop이랑 항상 매칭시켜서 출제를 합니다. discontinue ing 이 패턴도 기억을 해주시고 정답은 producing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ng도 우리 2개 이상 나왔네요. 그죠? 자, 이제 20번으로 갑니다. 자, 바로 접속사 유형이에요. 천천히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실제로 어떠한 명사가 나왔는데 내가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 채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thrive in lush. 여기에서 thrive, 번영하다인가? 그럼 많은 동물들이 번성하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Green environments with abundant food and water. 그리고 이런 곳에서도 잘 사는구나. 이 정도로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뒤로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컴마, 앞뒤의 문장을 접속사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형태로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연결을 시킬까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flourish 정도는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죠. thrive나 flourish는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의 종들은 번영합니다. In these settings. 물과 음식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잘 자란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갑니다. Others are adapted to survive in arid, 건조하며 resource scarce,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희귀한 그런 환경에서 생존하도록 적응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요. some과 others입니다. some others. 이거 나오면 무조건 그냥 while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팁이 되죠. 자, 이거는 완전 꿀팁이 됩니다. some, 그 다음에 others. 일반적으로 일부는 이런데 반면에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라는 패턴을 자주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some, others 패턴을 체크를 하면 while이 정답이 되고요. while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면에도 출제가 많이 되지만 한 70%의 의미가 반면에로 나온다면 30%가 동안에로도 나올 수 있어요. 보통 동안에라는 의미로 출제가 되면 진행 시제와 함께 나오는 특징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D번 깔끔하게 문제를 풀었죠? 그럼 이제 21번으로 갑니다. 21번 문제를 보니까요. 자, 여러분 선택지를 딱 보니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if가 보입니다. 그죠? 문장이 너무 길지만 그래도 if를 찾아냈어요. If she had enough time. 아까도 enough time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had 다음에 문장이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는 경우에 지금은 함정이 없지만 pp를 넣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정확하게 체크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키워드에 정확하게 표시하기. So if she had 바로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선택하시면 could expand C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가정법은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출제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식대로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번은 어떤 유형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자마자 1초 만에 A번이 정답이야 하고 넘어가셨다면 여러분 무조건 문법 100점 맞습니다. 자, 지금 구조를 보니 it is imperative that 주어 동사 원형의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형용사들, 당위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encouraged employees,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여러분, 5형식 문장이 보이면 무조건 투부정사 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자, 5형식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우리가 지금 암기하고 있는 패턴이 뭐냐면요. 바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형태를 외우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는 없습니다.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는 없고요. 만약에 ing 형태가 나온다 한다면 그것은 지각동사, notice나 뭐 here 이런 지각동사가 현재 분사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각동사 포인트는 우리 GTFL 레벨 2에서는 내지 않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5형식 구조가 보이고 앞에 그냥 명사가 보이면 투부정사 하면 된다라고 그냥 깔끔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D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3개 다 나왔고요. 2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if, 그다음 had arrived. 한꺼번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요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까지 쭉 봤을 때 뭔가 단서가 될 게 더 없으니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인 B번을 선택하면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죠? 자, 그럼 2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by next season 이라는 키워드는 바로 미래의 단서. 그리고 나서 뒤를 쭉 봐오니 여러분 for 15 years 완료의 단서가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완진을 선택하시면 자, 이제 우리 시제 문제 다 끝났어요. 6개가 골고루 출제된 거 알 수 있고요. 2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장, 요구, 제안의 동사들은 삼형식 구조에서 뭘 취한다? ing를 취한다. 자, 이제 완벽하게 암기가 되셨죠? 삼형식 구조의 그 동사들은 자, I'm in paradise. 인강생분들은 안 쓸 거예요. 적어가면서 한 10번 너무 많나요? 5번만 적어도 암기가 다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만 꼭 적어보시고 I'm in paradise 동사들 적어보시고 require, ing 이렇게 체크를 하고 ing는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독해 문제로 왔습니다. 여러분 문법에서 일단 100점을 맞추셨다면 시험장에서 무조건 100점을 맞추실 건데요. 이제 독해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기본 베이스, 문제풀이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이 가끔 계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넘치신 분들이 계셔요. 당연히 각각의 사례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시험 직전에는 무조건 자신감이 넘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미 내가 준비한 건 끝이 났어요. 그죠? 바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불안하신 분들과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의 패턴이 보통 2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3문제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2분, 3분, 4분, 5분이 지체되다 결국 마지막 한 소재, 2소재를 못 풀어서 시간 관리를 못하여 나의 역량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65점 이상이 목표신 분들께서는 특별히 1분 1초까지도 전략을 확실하게 시간 분 초 단위로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적중 특강을 쭉 풀어보시면 10분도 아니죠. 8분 안에도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스쿨랩에 들어가셔서 쭉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쭉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법에서 확실하게 빠르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를 언제 풀고 언제 마킹하는지까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상담을 인강생 분들은 다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혹시라도 나는 인강생이 아닌데 교재는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성적 상담을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단 여러분 시험 직전에 어떻게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전달 드릴 텐데 이렇게 전달만 드리는 것으로 평균 10점 향상한 분이 최근에도 회차별로 3분, 4분 이상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항상 54번 유형에 나오는 문제죠. 가장 유명한 것, 마리 큐리의 가장 유명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마리 큐리는 is considered 뭐로서 여겨지냐면요. 가장 유명한 여성 과학자, 지금까지 중에 가장 유명한 과학자로 유명한데 and 그리고 나서 이 문장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e is known primarily 주로 뭐로 알려져 있냐면요. groundbreaking work on radioactivity 방사능에 대한 획기적인 어떠한 연구 그리고 그런 work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소재에서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획기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획기적인 radioactivity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학자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단어들을 조합해서 소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거할 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식어구들의 경우에는 지금 groundbreaking이 수식하는 이 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소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문제 패턴이 이렇습니다. 수식어구가 있다. 그러면 얘가 수식하는 것이 그대로 들어맞는가를 첫 번째로 보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A1 보시면 theme 여기서 소거가 되죠. 획기적인 명성? 명성이 유명하다고 나오지 않았나? 유명하다고 나오잖아요 라고 한다면 어학시험들의 공통적인 포인트는 딱 이거예요. 패러프레이징 잘 돼 있니?
수식하는 어구가 맞니? 이런 것을 잘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거를 해주고 B번으로 갑니다. Her contributions to a certain field. 특정 분야, 과학의 특정 분야의 기여. 자, 지금 이런 식으로의 포괄어휘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포괄적인 키워드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a certain이라고 하는 건 특정이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지에서는 이런 포괄어휘들을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도 소거를 해봅니다. Her award winning. 여러분, 수상 내역이 지금 most famous for 주변에 있나요? 수상에 관련된 키워드는 없습니다. 그죠? 자, D번도 보시면 her achievements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in writing a thesis, writing도 없고요. thesis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논문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문장은 지금 현재 이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거를 해주시면 문제가 깔끔하게 풀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휘로 갑니다. groundbreaking은 획기적인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work를 수식해주고요. 그러면 소거를 먼저 해볼게요. respective는 각각의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interesting 그냥 흥미로운 정도죠. 사실 의역을 하게 되면 important나 innovative도 다 work를 수식하고 획기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라고 여겨져서 헷갈리게 이렇게 출제를 GTF에서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돌아와 봅니다. 획기적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에 더 가까울까를 고민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innovative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너무나 소거법이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문법에서도 그리고 가끔은 리스닝에서도 요즘 그런 부분에 좀 난이도 조절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소재는 쉽게 출제되는 편이에요. 기존 연도에 비해서. 자, 소거법을 항상 적용을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distinguished. 자, distinguished는 원래 이제 유명한, 뛰어난 등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이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distinguished는 구별된 혹은 뛰어난의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different나 creative, 그 다음 infamous는 악명 높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renowned인 D번을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정답률은 어떠셨을까요? 만약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서 시험에서 대박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